네, 이번 시간에는 영조, 정조의 탕평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 영조 이전에 숙종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 환국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환국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붕당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이제 막고 싶어서 탕평책이란 걸 진행을 합니다. 탕평책은 탕탕평평의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공평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탕평책은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탕평책이 어떤 건지를 잘 기억을 해두고, 자, 영조는 어떻게 탕평책을 실시하려고 하냐면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자기와 대화가 되는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어. 그게 탕평파예요. 그러니까 영조와 함께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론, 소론 관계없이 잘 등용을 했고, 그 중에 탕평파를 육성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해 나갔던 그런 사람이 영조고요. 이 영조는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라는 비석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떤 비석이 나오게 되면 영조를 고르시면 아마 정답에 가까우실 거고요. 영조의 개혁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균역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균역법은 어떤 거였지? 군포를 2필을 내던 거를 몇 필로 바꿔준 제도죠? 1필로 바꿔준 제도가 되겠죠. 백성들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억울하면 이제 치면 왕이 듣고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했던 북이죠. 북. 신문고라는 것을 다시 재설치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에 좀 부록판, 그러니까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속대전이라는 법전도 만들어지고요. 동국문헌비고라고 했던 어떤 백과사전 책도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영조의 업적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탕평비라는 것들, 탕평파라는 것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조의 탕평정치 결과는 어쨌든 탕평책을 실시하면 대립을 억제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의 권한도 강화시킬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 보면 탕평책을 후원하기에 중용하였던 외척 세력이 성장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외척 세력이면 왕의 왕과 혼인했던 혼인 외가 쪽이거든. 그러니까 영조가 자기의 외가 쪽과 이제 권력을 나누면서 굉장히 힘이 강해지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자료 1번을 보자면 여기에 탕평 정치의 시행이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붕당의 폐단이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사문에 소란을 일으키더니 지금은 한쪽 사람을 모조리 역적으로 몰고 있다. 자, 이게 우리 무슨 국이었죠? 환국이었죠. 환국. 자, 근래에 들어 사람을 임용할 때 모두 같은 붕당의 사람들만 등용하고자 한다. 이처럼 하고도 하늘의 이치를 합하고 온 세상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관리의 임용을 담당하는 부서에게는 탕평의 정신을 쓰라 되어 있죠. 영조의 어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조는 탕평비라는 비석이 또 시험에 나오면 그 비석 위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정조의 탕평책으로 가볼게요. 정조가 더 완성이 있는 그런 탕평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정조는 그 외척 세력을 굉장히 싫어해서 제거를 했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했다. 그러니까 자기랑 생각이 다르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데려다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조의 아빠가 사도세자거든. 이 사도세자 뭐 뒤주에 갇혀 죽은 거 아시죠? 이 사도세자를 공격했던 붕당이 노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었던 그 정조는 노론이 꼴도 보기 싫었겠지. 하지만 노론 중에서도 데려다 쓰면 능력 있으면 데려다 썼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남인과 소론도 이제 등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남인과 소론은 또 정조랑 훨씬 친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영조가 소극적으로 탕평파를 만들어서 정책을 했다면, 이 정조는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실시해서 말이 맞고 틀림을 정해서 맞으면 라이벌적인 붕당이라도 이제 데려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려 함,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정조의 개혁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조하고 영조하고 구분하는 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정조는 규장각이라는 걸 개편했어요. 이게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지식 배틀을 했던, 지식 토론을 했던 규장각이라는 그런
도서관 같은 거를 개편했고요. 그 다음에 장용량은 이제 친위부대, 경호예요, 경호. 이제 우리 그 정조가 암살 시도를 엄청 많이 당했거든. 그래서 이 정조를 지키는 호위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수원에다가 화성을 건설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해서 이게 도시, 수도로 만들고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붕당들의 반대로 이제 실패를 했죠. 자, 그 다음 문물제도 정비에 아까 속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대전통편이라는 통으로 만들어진 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조선에 항상 차별받는 신부들이 있었어요. 서얼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죠. 특히 이 서얼은 어떤 거냐면 서자와 얼자의 그 약자인데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는 양반이 아닌 사람들인 거지. 엄마는 노비거나 엄마는 평민이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정조의 눈에 들어가지고 등용된 사람이 많죠. 우리 뭐 발해고라는 책을 쓴 뭐 유득공이나 아니면 뭐 박재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서울 출신의 능력자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조가 등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조는 또 경제권도 좀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누구나 서울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편도 했었습니다. 자, 정조의 탕평 정책 결과는요, 당연히 정치가 안정되었으며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고요. 하지만 정조가 1800년에 죽어요. 1800년에 죽고 나서 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 결국은 외척 가문이 세력을 잡게 되는 19세기 세도 정치의 배경이 된다. 정조가 딱 죽고 조선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영조와 정조의 업적 구분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교과서 자료 문제 하나 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르네상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조와 정조가. 특히 영조에서는 법전을 많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조는 탕평 정치를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화성 건설이죠. 수원 화성 건설과 화성 행차. 특히 수원 화성 건설할 때 썼던 거중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정약용이 만든 거였죠. 이것으로 건축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여기 보면 무예 도보 통지 이런 걸 통해서 뭐 무술 산업도 국가적으로 산업을 육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특이한 건 없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특히 여기 보시면 수원 화성의 그림이 있어요. 이 수원에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어. 아버지 무덤이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곳으로 엄청 많이 행차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도를 옮기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 이어지는 세도 정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세도 정치는 약 한 60년간 진행이 되는데 정조가 죽고 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거야. 순조, 헌종, 철종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이가 어려요, 왕이. 그러면 나이가 어리면 정치를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하거든. 자, 그러면 엄마가 대신하는 정치를 보고 세도 정치라 불러요.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잡아서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되는데, 그러면 외척 가문들은 주로 어떤 세력들이냐면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세도 가문이 안동 김씨, 두 번째가 풍량 조씨,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가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되게 위협되겠죠. 그래서 세도 가문이 권력의 중심지였던, 기억나시죠? 비변사와 군대의 중심이었던 오군영, 훈련도감을 장악하면서 왕권이 약해진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순조, 헌종, 철종 때 각각의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이 있었고, 자, 그러면 세도 정치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기강이 없겠죠. 그러니까 세도 가문한테 돈만 딱 주면 다음날 관직에 뽑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관매직이라고 해서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무슨 제가 필요 없어요. 과거제가 필요 없겠죠. 과거제가 문란하게 되는 거죠. 과거제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금을 과다하게 수취했을 거고, 맞죠? 그리고 많은 돈을 내고 관직이 된 사람은 자기가 금액적으로 손해를 봤으니까 금액을 좀 회수해야 되겠지.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요. 여기 삼정의 문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정의 문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토지세를 엄청 많이 걷어갔어요.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갔고, 자, 군포라고 해서 우리 군포 두 필을 한 필로 내는 거 있죠. 이거는 성인 남자에만 해당되는데 뭐 어린아이나 그다음에 뭐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뭘 뺏어갔다. 군포를 뺏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심하면 죽은 사람한테도 막 군포를 걷어갔어요. 이 사람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걷어갔거든. 그 다음에 환곡. 자, 환곡이 가장 크게 문란해졌을 때인데, 환곡은 어떤 거냐면 고리대예요. 고리대. 그러니까 나라에서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을 때 엄청 비싼 값으로 받아가는 게 환곡이었거든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심한 거는 요 환곡이었어. 요걸 잘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산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난이 떠나는 게 아니고 산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도적이 되는 거예요. 자, 뭉치면 백성이고 흩어지면 도적이다. 막 이런 말도 있었지.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삼정의 문란이 심하니까 암행어사를 파견합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는 이제 몰래 가서 그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걸 감시하는 건데, 이 친구마저도 무슨 출신이 있어요? 탐관오리 출신이 있어요. 부정부패한 공무원들 보고 탐관오리라 부르거든. 그러니까 큰 성과가 없죠. 뭐 이 사람들이 파견된다고 해서 뭐 개혁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세도 정치 때 이렇게 조선은 굉장히 폐단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안동 김씨가 제일 많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자, 매관매직은 돈 주고 관직을 사고 팔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친 뇌물을 곱빼기 2배로 받아내야지. 이게 이제 삼정의 문란으로 뜯어내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전정, 땅 세금을 더 걷어가는 거. 군정,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군포라니요.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데 보다 군포를 걷어갔다. 환곡, 환곡은 뭐였다? 곡식을 빌려주고는 더 많이 가져간 거. 심지어 안 빌려주고 빌려줬다고 하면서 가져가는 적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삼정의 문란은 시험 많이 나오거든. 전정, 군정, 환곡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조 정치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경제 변화, 사회 변화, 이렇게 문화 변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